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앞으로 알레오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투자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정말 내가 이게 나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좀 기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럼이 오늘 1회이기 때문에 2회, 3회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포럼을 만든 이유는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의 정주필 대표가 이쪽 관련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더리움이 시작될 때 이더리움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더리움 전문가, 그다음 블록체인 전문가, 코인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알레오가 조금 심상치 않은 블록체인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이더리움이 했듯이 우리도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어떤 학습하고 정보 교환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하는 이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같이 앞으로 키워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자, 알레오 포럼을 보기 전에 알레오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알레오가 본부가 있죠, 그죠? 재단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있고 결국은 알레오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개발자. 아까 이제 우리 안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알버트 얘기가 이제 결국은 이 개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줘야 이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채굴에 종사하신다면 증명자죠. 프루버.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라는 검증자가 있죠. 그리고 마케터가 있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알레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알레오 채굴 상품을 판매하시기 위해서, 또는 알레오 코인을 총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알레오를 둘러싼 마케터 또는 비즈니스 이쪽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럼은 이 4가지, 5가지에 구성된 분들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키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굴자, 투자자, 개발자, 그 다음에 오늘 장민 박사 같은 학자, 그 다음에 마케터, 그 다음에 언론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알레오 디스코드나 이쪽에 계속 매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알레오 어나운스먼트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알레오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굴 하시는데 지금 4만 개 이상의 채굴 지금 노드가 생겼잖아요. 그럼 거의 40만 대, 많게는 40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이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알레오 본부도 알레오 엠베서더 제도라든지 알레오 그랜트 제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행사를 등록을 못했어요. 알레오 본부에. 근데 그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알레오에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또는 화상으로도 자기네가 직접 출연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자, 지금 그 4억 명이 좀 넘은 거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전자지갑 없으신 분들 없을 거고, 토큰 안 가지신 분 없을 거고, 거래 정도는 하실 거고, 스와핑 정도도 하실 거고. 근데 지금 4억 명이 넘었습니다. 크립토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여러분도 느낌 오시겠지만 조만간 10억 명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크립토는 대세다. 누가 뭐래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프리카가 3,800만 명이야.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인 그 지표를 볼 때 아프리카가 이 정도의 뭐랄까 그 참여도가 있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가 엄청나게 또 핫하죠. 크립토 쪽에. 그래서 미국이 5,400만 명인데 아프리카 대륙이 3,800만 명이야. 그래서 정말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하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또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뭐 아시아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뒤지면 안 되겠다. 이 크립토 쪽 산업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뒤지면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블록체인 경제에 뒤처지면 쉽게 말해서 거지 된다. 상대적인 거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옆 사람이 엄청나게 벌었는데 또는 옆 나라, 이웃 국가가 벌었는데 우리는 못 번다면 우리는 거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바이오 제약 팔아서 버는 돈도 돈이고요. 이 크립토 쪽의 자산의 그 증식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버는 돈도 같은 돈입니다. USDT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나 법규를 탓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항상 늦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쪽 산업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알레오가 이번에 그런 계기를 준 거죠. 자, 봅시다. 알레오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알레오의 기본적인 이치만 여러분이 아시면 알레오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창업하시면 창업 동기가 있죠, 그죠? 회사를 만들 때 누구 친구들하고 뭔가를 사업을 조직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동기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동기입니다. 알레오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처리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블록체인이. 얘는 이런 걸 고민한 거야. 이거 좀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죠? 계속 회자됐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블록체인이 좋은 건 있어요. 뭐가 좋냐? 너무 투명해. 굉장히 투명하죠. 그죠? 내가 내 지갑 주소만 알면, 그죠? 그걸 이더 스캔해서 스캔하면 뭐가 나옵니까? 내 지갑의 모든 거래 내역이, 그죠? 다 볼 수 있죠. 다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 주소를 제가 상대한테 안 알려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냐? 저기 정주필 대표한테 제가 나한테 1, 2도 보내줘. 그럼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 내 주소를. 그죠? 근데 은행의 계좌번호 알려주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은행은 어떤 안전책이 있나요? 내 계좌번호를 안들, 내 계좌를 까볼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그죠? 그거는 나만이 볼 수 있고, 은행 직원만 볼 수 있죠. 근데 블록체인은, 조금 이상한 거죠. 내가 전자지갑 주소를 주면 그 친구가 내 지갑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 거죠.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 암호화폐를. 나는 세무 공무원한테 이런 사실을 그냥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라도 내가 몇 개 지갑을 가지고 있고 내 지갑 주소가 뭐라는 거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알레오가 착안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죠. 그죠? 나의 프라이빗한 부분은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자, 이 세 가지 이슈인데 이게 이 사람들의 창업 동기예요. 알레오 만든 동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서 탈중앙이라는 또 목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이니까. 그 다음에 블록체인 위에서 웹3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착안해서 하나씩 봅시다. 그 트랜잭션 속도라 그러죠. TPS. 그죠? 굉장히 느리죠. 이더리움이 초당 30개 정도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보내고 나면 뭐 빠르게는 30초 만에 끝나지만 늦을 때는 한 몇 분 걸리죠. 마찬가지로 지금 속도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블록체인이 솔라나죠. 그죠? 솔라나. 5만 TPS를 찍겠다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 새로 계속 나옵니다. 매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많이 이제 이슈화 시키는 게, 야,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알레오도 지금 이 속도 문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속도 전쟁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블록체인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장부를. 그죠? 같은 장부를. 그 같은 장부에서 뭔가가 업데이트 되려면 여러분이 다 같이 똑같은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내가 너 상대편의 장부를 승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근데 여기 50명이 있어. A에서 B로 누군가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모든 사람이, 야, 걔네 사기칠 수 있으니까 다 계산해 봐,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은.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해. 계산해서 다 맞아야, 원칙적으로 51% 이상이 맞아야, 야, 그 A에서 B로 가는 거 승인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장부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좀 노가다성 같이 들리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분산 장부라고 그러죠. 분산 장부의 이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간다. 쓸데없이. 이게 또 알레오가 착안한 거야. 야, 이거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그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연산이 너무 많다.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알레오는 생각하는 거야. 왜? 그 똑같은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거의 모든 블록체인은 현재까지 나온 거는 전부 공개가 돼 있죠. 이 스캔하면 다 나옵니다. 컨트랙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추적 가능하다는 그런 블록체인의 특성도 있고 투명하다라는 특성도 있죠. 그래서 속일 수 없다라는 특성도 있는 그 반면에 뭐가 있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이거를 문제 삼는 거죠. 알레오는. 여러분 이제 알레오가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오가 초점을 맞춘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정보가 전체적으로 네이티드,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해킹 피해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킹 피해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 개인의 자산인데. 또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업들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더리움 상에서 앱을 개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죠? 고객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상에 있는 앱으로 막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겠죠. 내부 인트라넷 같은 건 절대 못 쓰는 거고 은행은 절대 못 쓰죠.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왜? 자기네 은행 시스템 다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공기관도.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알레오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알레오 블록체인은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알레오가 지금 시장을 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 자, 그러면 다시 요약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알레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알레오가 뭐가 다르냐? 알레오를 왜 만들었느냐? 알레오가 왜 창업이 됐냐? 이 동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왜냐?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 영지식 증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네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자로 생각하시고 나는 진짜 이걸로 인해서 세상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바꿔보겠다 라는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알레오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가지를. 자, 알레오의 창업자는 하워드 우라는 버클리 나온 CTO예요. 기술자예요. 이 친구가 암호학의 대가예요. 암호학의 대가. 암호.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암호가 전문가니까 야, 이거 내가 암호로 이렇게 내가 풀면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죠. 하워드 우가. 그래서 크립토그래피, 영어로는 그건데 그냥 암호화 기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워드 우가 착안을 한 거예요. 왜? 암호학을 너무 잘 아니까. 자, 그래서 알레오는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암호화 기법과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을 조합하면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워드 우가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럼 하나 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알버트 안님이 영지식 증명. 저 얼핏 들으면 뭔 얘기인지 도저히 감이 안 가는 영지식이 안 오는 영지식 증명을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글에 로그인할 때 뭘 요구하나요? 구글에서. 자, 근데 이메일 아이디 넣어야 되고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지. 비밀번호. 그죠? 왜? 구글이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밖에 없어. 그쵸? 자,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우리은행도 털리고 뭐 털렸죠. 인터파크도 털리고 유플러스도 털리고 그죠? 그 털리는 거 뭐가 털리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 비밀번호 다 털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내가 나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나의 비밀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거 상대편한테.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죠?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되는데 내 비밀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영 지식을 준 게 아니죠. 제로 날리지가 아니잖아요. 나의 상당한 지식을 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 그렇죠? 근데 영 지식은 이런 거죠. 저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런데 난 그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너한테 증명할 수 있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내가 안 알려주고도 내가 나라는 거를 나는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입증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는 검증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지식 증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영지식 증명이 뭔지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쓰는 자료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영지식 증명에서 그냥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동굴이에요, 동굴. 이렇게 동굴이 생겼다고, 동굴. 그죠? 근데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수가 있어.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가 있는 문이라고. 자, 이 상황에서 요 스미스가 검증자야. 검증. 뭘 검증하냐? 요 찰리가 요 문 열쇠를, 요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검증하는 사람이 오다를 내죠. 찰리한테. 야, 찰리야. 자, 여기서 얘가 보이나요? 여기서 얘가 보이지 않겠죠? 이게 동굴이니까. 이게 길이에요, 길. A길, B길. 오케이? 그럼 이게 안 보이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소리는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미스가 그러는 거예요. 찰리야, A로 나와봐. A 쪽으로 나와봐. 그런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봐. 예를 들어서 찰리야, B 쪽으로 나와봐.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B 쪽으로 나오려면 뭘 알아야 돼요? 비밀번호 알아야죠. 그죠? 근데 A 쪽으로 나오려면 몰라도 되죠. 근데 스미스는 찰리가 저 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아, 이놈이 진짜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스미스가 연거푸서 계속 A로 나와라, B로 나와라, A로 나와라, B로 나와라, 또는 B로 나와라, B로 나와라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 찰리가 한 두어 번은 제대로 나왔어. 이 새끼가 이거 재수지. 근데 만약에 20분을 내가 나오라고 했어요. 막 랜덤하게 이쪽 저쪽 20분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놈이. 딱 맞춘 거야. 그러면 그게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20분은 한 번도 안 틀리고 내가 용케 운으로 맞춘다? 100만 분의 1이라고요. 자, 그러면 40회를 반복했더니 40회 용법 다 맞췄어. 100발백중이야.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1조분의 1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딱 감이 와야 돼. 그러면 이 상황을 찰리가 스미스한테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는요 굉장히 무식해요. 40회가 아니고 1초에 4억 번도 계산할 수가 있어. 컴퓨터는. 아시겠죠? 그러면 무한대로 만약에 이거를 반복했다. 진짜 무한대로. 그러면 저기 1조분의 1 이하의 확률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10조, 100조분의 1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100조분의 1로 만약에 확률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지. 이거는 야 네가 비밀번호 알고 있구나. 믿어줘야지. 그것도 안 믿어주면 그것도 안 되지 말이. 아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찰리가 스미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지. 근데 어떤 결과가 됐어요? 스미스는 그래 네가 진짜 알고 있구나. 인정. 검증을 해주는 거죠. 너 인정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패단이 없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잖아. 스미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고 나는 안 알려줬으니까 찰리는 안전한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지식 증명이 뭘 그렇게 대단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뭔가가 가치가 있는 뭔가 같은데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다. 이게 정말 아까 우리 챗 GPT처럼 많은 부분에 만약에 응용이 된다면 이거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지금 오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해시드의 우리 그 김서준 회장이 원래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영지식 증명으로 잡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업계의 지금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지식 증명 그럼 영지식 증명이 영지식 증명 방식으로 하면 뭐가 좋느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그런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계산하는 그런 패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한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영지식 증명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냥 이걸 검증해줘 그럼 끝나는 거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직 자체가.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왜? 이만큼의 여기서 50명이 있다면 49명의 계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남아돈다는 얘기지. 또는 이 50명이 동시에 계산한다면 50배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이 상당히 혁명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알레오가 지금 속도 문제에 자신을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영지식 증명 방식을 써서 검증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증명하고. 속도 문제가 여기서 혁신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알레오는 조금 기술적입니다만 그 암호화 자체를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다 암호화를 시키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크 코인이나 그런 기술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궤가 다르고 실제로 그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알레오 자체가 다크 코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그 거의 모든 자산이 그렇게 암호화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레오가 속도가 왜 빠르냐? 왜 빨라질 수 있느냐? 지금 사실은 테스트넷 상에서 50억 TPS가 나왔다고 트위터에 떴지만 그거는 앞으로도 검증이 필요하고요. 근데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은 있어요. 구조적으로. 어떤 거냐면 알레오는 온체인하고 오프체인. 이 정도 아실 수 있는데 뭐냐면 온체인은 블록체인 자체를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에 있는 정보. 오프체인은 쉽게 말하면 이런
컴퓨팅 파워가 여러분이 채굴을 하신다면 그 채굴 자체가 채굴 풀 자체가 전부 오프 체인인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를 이쪽 노드들을 여러분 채굴 풀에다가 던져요. 알레오는 던지면 여기 채굴 풀에서 이걸 다 계산합니다. 알아서 열심히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프루프 증명을 던져요. 누구한테? 다시 여기 온체인에다가 던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온체인에서 밸리데이트 검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이게 만약에 40만 대, 4천만 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풀이 이게 지금 4만 개라는 얘기예요. 노드가 한 개 노드가 컴퓨터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레오는 자기네가 투자한 거 없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채굴로 들어온 컴퓨터가 다 자기네 리소스를 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연산들이 이루어질 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저걸 이더리움처럼 온체인에서 다 해결한다면 온체인이 굉장히 비지해지고 힘들어요. 그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뭐 샤딩이나 뭐 이런 어떤 기법들이 또는 뭐 페이먼트 채널 이런 것들이 다 핵심적인 밸리데이팅하는 기능만 온체인에 두고 나머지는 오프체인으로 빼서 컴퓨팅 파워를 키워서 속도를 증가시키자. 일단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다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알레오는 레이어 1 메인넷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잠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레오가 조금 특징적인 거는 자, 우리가 이제 합의 증명,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식.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작업 증명이잖아요. 근데 알레오는 이 오프체인 쪽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작업 증명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채굴하는 방식은. 코인베이스 그 퍼즐이랑 퀴즈를 내서 그거를 그 채굴 쪽에서 풀어서 이제 그 연산을 한 결과를 검증. 그래서 검증 노드 자체는 또 PO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W와 POS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또 알레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레오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알레오에서는. 그래서 알레오 BFT라는 거를 현재 테스트넷 3.3에서 3월부터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은 뭐 POSW 이런 거 썼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까지는 이게 이제 메인넷까지 갔을 때도 이렇게 갈지 이것이 어느 정도 메인넷 그 3.3 단계 3월부터 5월 단계의 그 테스트넷 결과로 여기 약간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POS와 POW 방식을 같이 쓰는 걸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알레오가 또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분업화되어 있어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증자는 블록 생성만 해요. 밸리데이터는 블록 생성만 합니다. 그리고 프루버, 채굴자는 트랜잭션을 연산하고 프루프, 증명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보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채굴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알레오의 4대 해법은 보안, 프라이버시, 속도, 그 다음에 채굴풀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알레오가 이렇게 세 가지 검증자, 증명자, 개발자 별로 알레오 자체 랭귀지인 엘리오라는 게 있고 자체 OS가 있고 자체 버추얼 머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오는 현재 구조로 봐서는 상당히 전형적인 아주 클래시컬한 블록체인의 구조를 갖고 있고 여느 메인넷이 갖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자는 개발자, 채굴자는 채굴자, 검증자는 검증자대로 각각
그 잘 정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이런 설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포지션입니다. 알레오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 물론 알레오 자료입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의 용이성으로 보면 이더리움 급에 있는 거죠. 이더리움 같거나 좀 더 나은. 근데 역시나 이제 이더리움은 이미 자리를 잡은 플랫폼이고 알레오는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플랫폼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현재 G캐시가 이제 그 사실은 영지식 증명의 그 가장 대표적인 캐시 아닙니까? 저 수준까지 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와 그래서 이제 알레오를 여기서 프라이빗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저기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레오는 포지션이 저 위치에 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여러분한테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알레오는 그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다음이 비트코인 2.0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있고, 그죠? 그 이더리움의 다음 버전 또는 이더리움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블록체인이 알레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알레오가 이더리움급으로 갈지 못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리를 잡고 알레오가 비저닝하는 어떤 포지션은 저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영지식 증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알레오는 영지식 증명에 쉽게 말하면 목숨 건 거예요. 이게 무조건 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보완하고. 자,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근데 저는 가치는 결국은 가치는 뭐냐면 백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봐요. 백데이터가 증거니까. 그러면 알레오라는 그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IT 벤처기업입니다. 실리콘밸리 IT 벤처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19년에 만들어졌고 암호학의 전문가인 하워드 우가 주축이고, 그 다음에 CEO는 현재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CEO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에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 A16G라는 안데르슨 호로위츠의 또 출신이에요. 벤처캐피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 누굴 보고 평가합니까? 파운더가 누구냐? CEO가 누구냐? CTO가 누구냐? 많이 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밸류가 사실은 알레오의 핵심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조 8천억 정도, 한 4년 지났는데 이 기업이 그 정도를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이런 아주 유수한 A16G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탑 3 안에 들어가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특히 크립토 쪽은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고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한 3천억 정도로 투자받은 거죠. 그리고 영지식 증명 관련은 알레오가 최대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알레오보다 더 많이 받은 영지식 증명 벤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도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3천억 정도의 펀딩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 정도 투자했다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알레오를 좀 뭔가 좀 가치를 굉장히 두고 있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16Z,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죠. 그죠? 미국 제1의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뭐 잘 아실 거고, 삼성 넥스트도 잘 아실 거고, 이런 불치의 투자사들이 알레오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16G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회사는 실리콘밸리 블루칩 제조기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하면 무조건 다 됐어요. 거의.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굴린 돈이 약 10조 원 정도 돼요. 벤처 캐피탈인데. 예. 자, 그러면 물어봤어요. 누가? 물론 이제 언론에서 난 얘기지만 왜 알레오에 투자했냐? A16Z한테. 했더니 알레오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가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약 한 2,600억 투자한 투자자한테 물어봤어요. 소프트뱅크도 하고. 그랬더니 프라이버시와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게임이나 금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에서 안전, 보안, 확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블록체인일 것 같아서 투자했다. 네, 이것도 객관적인 기사를 스크랩한 건 거니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알레오 이제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코인이잖아요. 자, 코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요. 알레오는 총 20억 개의 코인입니다. 꽤 많죠. 20억 개인데 지금 메인넷 전에 나오는 코인이 지금 투자자한테 간 코인도 있고, 그죠? 요게 총 10억 개입니다. 메인넷 전에 10억 개예요. 예. 그리고 메인넷이 시작되면서부터 10억 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20억 개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코인에 투자하실 거기 때문에 코인 개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초기에 10억 개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미. 그리고 테스트넷에서 지금 채굴되는 그 크레딧으로 채굴되는 코인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메인넷 이후에 10억 개가 아니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알레오가 지금 일정상 7월에 상장을 해서 메인넷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그 메인넷 전환하면서부터 3년 주기의 반감기로 해서 블락당 처음 3년은 블락당 100개의 알레오 코인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매 3년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토큰 매트릭스가 알레오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대로 아마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요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15개로 돼 있어요. 15개. 15개에서 20억개로 돼 있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신규로 채굴되는 개수죠. 그래서 보시면 최초 3년간 4억 8천만 개가 채굴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10억 개 플러스 4억 8천만 개가 메인넷 들어가자마자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채굴하시는 분들이 3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3년간 보면 여기에 더블이 나오니까 채굴의 확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정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앞으로 일정은 3월 1일부터 테스트넷 마지막 단계인 3.3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3월에서 3, 4, 5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월 달에는 이쪽 얘기에 하면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 네, 최종 점검하겠죠. 그리고 현재 일정은 7월에 메인넷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알레오가 원래 제 기억에 작년 말에 메인넷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3개월이 미뤄졌다가 지금 7월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7월 약속도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거는 두 가지 이슈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준비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메인넷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 예측입니다만 시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시황이 너무 안 좋으면
조금 미루자고 할 수도 있어요. 급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일정은 이렇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채굴을 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채굴 하시는데 알레오 채굴의 특징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나 과거에 이제 POW 때의 이더리움 같은 거는 블락을 생성할 권리를 딱 잡는 순간 그 사람한테 독점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다 먹게 돼 있잖아요. 그 노드가. 근데 알레오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를 공유하게 해놨어요. 채굴을 위너 테이크스, 승자 독식 방식이 아니고, 채굴을 내가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 사람은 10% 기여하고 저 사람은 15% 기여하고 저 노드는 30%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100%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눠준다고요. 블록당 100개면 이거를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준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을. 그러면 채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조금 낫잖아요. 내가 국물도 없이 그냥 닭 줬던 게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 그죠? 닭 줬던 개가 이렇게, 뭐죠? 지붕에 올라가면 나는 꽝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조금 기여도에 따라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채굴을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유형 보상 구조다. 이게 또 알레오 채굴풀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 방식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유형 POW, 여러분이 채굴한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공유 채굴자에. 그리고 뭐 알레오 지금 얘기는 100만 크레딧이 있으면 자기가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다. 어떤 이 프로모션, 여기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방식을 또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냥 흑수저만 있는 게 아니고, 채굴자를 흑수저 보면 당신네가 진짜 코인을 많이 사거나 확보하면 검증자도 될 수 있다. 100만 크레딧 있으면 그 길을 또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알레오의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레오가 조금 그 뭐랄까 평등 또는 뭐 이렇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 그런 어떤 그 경영 마인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서류에. 그래서 이거를 승자 독식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채굴의 기회를 주고 알레오 코인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폐단을 상당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테스트넷 상에서 이렇게 많은 노드가 참여하는 이유는 뭐 파일코인 때문에 유유 장비도 있고 이더리움 장비도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나도 채굴해도 되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알레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채굴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투자한다, 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채굴 서버를 사가지고 채굴을 한다, 다 사업입니다. 이제 봐야죠. 진짜 돈이 될지. 자, 그러면 흥행 가능성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를 봅니다. 뭐냐면 일단은 CTO하고 CEO의 전문성이 좋다. 그 다음에 유력한 블루칩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 이 회사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메이저 거래소의 동시상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초기 펀딩을 약 3천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최초죠. 영지식 증명 베이스의 블록체인은 알레오가 최초예요. 그럼 최초라는 것들 프리미엄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업계 최초니까. 그 다음에 POW, POS 두 가지 방식을 쓴다. 분산, 공유 방식의 채굴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다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온체인, 오프체인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른 것도 있지만 오프체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만약에 컴퓨터들이 많이 채굴로 들어오면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애플리케이션들이 알레오 플랫폼을 채택했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최초의 분산 공유형 채굴이다. 그리고 요거는 기술적인 엘리오 자체가 굉장히 고속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랭귀지입니다. 저 랭귀지가. 그래서 개발자들도 어쩌면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잘 잡혀 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알레오가 잘 될 수 있다는 포인트예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알레오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는 뭘까요? 이게 최초의 영지식 그 블록체인인데 과연 이게 영지식이 잘 적용이 될까? 뭐 그런 의구심 또는 생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암호화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조금 복잡해질 수는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프로그램 할 때 실제 구현 상황에서 과연 그게 정말 편할까? 물론 이제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다음에 투명성과 보안성. 자, 블록체인 정신은 뭡니까? 공개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레오는 그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정신이 조금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가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알레오가 그 투명함도 주면서 보안성을 가져가느냐 숙제가 알레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엘리오라는 랭귀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솔리더티라는 이런 이더리움 랭귀지는 누구나 지금 개발자들이 쓰고 있지만 엘리오도 어떤 식으로 조금 배워야 된다. 개발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속도는 지금 테스트넷 상의 속도가 과연 날까? 여러분 솔라나 사태 아시죠? 속도 엄청 난다고 해서 속도 제대로 안 나고 버그 나고 자꾸 메인넷이 죽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매몰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이 과연 보편화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알버탄이 얘기했지만 앱이, 그러니까 앱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블록체인이 살려면. 왜? 앱들이 가스비로 알레오 코인을 써주기 때문에. 그래야 코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앱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그러고 이제 그 기존에 결국은 이더리움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도 영지식 증명이라는 섹터가 지금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블록체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신생 알레오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토스 이런 메이저급 아발란체 이런 메이저급 블록체인과 힘겨운 경쟁을 해서 걔들을 이겨야 내가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술은 누군가의 독점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알레오가 이걸 잘하면 다른 업체도 금방 따라합니다. 네. 물론 거기서 이제 구조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과연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이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알레오를 채택하겠느냐 하더라도 언제 하겠느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레오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야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레오를 계속 앞으로 예의주시할 때 이런 포인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레오 코인 가격은 결국은 시황이 어떻게 될 거냐 코인이 쓰이는 쓰임새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알레오 재단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착실하게 10억 개 이상의 코인의 물량 관리를 할 거냐 그죠? 지금 10억 개는 투자자들이나 재단이 갖고 있잖아요. 10억 개 채굴되지 않은 거 미리 선발행된 거 그거를 언제 어떤 식으로 풀 거 아닙니까 시장에다가 그것의 도덕성이 또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그리고 DApp을 얼마나 만들 거며 저는 스왑이나 디파이나 이런 파생 시장에 이 알레오 코인이 직접적으로 많이 쓰여야 되거든요. 코인이 살려면. 그죠?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알레오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지금부터는 실제 백데이터를 내가 뽑아왔어요. 알레오 코인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준은 아까 A16G라는 회사 보셨죠? 벤처 캐피탈.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메인넷들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 A16Z가 알레오에도 투자했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자, 봅시다. 알레오가 솔라나에 투자했습니다. 알레오가. 근데 솔라나가 어떻게 됐죠? 최고가 259불 찍고 현재는 조금 올라서 현재 한 25불 정도 하죠. 네. 알레오 솔라나의 특징은 속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뭐 솔라나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체인이다. 조금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메이저급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지금 시총 10이니까 솔라나는 어찌 보면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259불에 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네. 그렇지만 솔라나는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아라는 코인이,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개수가 얼마 안 돼요. 총 2,640만 개밖에 안 돼요, 코인이. 근데 이것도 A16Z가 투자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1,600불까지 갔다가 현재는 46불대. 지금 이 크립토 겨울에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죠, 유지가. 자, 컴파운더라고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컴파운더 시장에서 컴파운더도 A16Z가 투자한 블록체인입니다. 주로 이제 디파이에 쓰이는 블록체인인데 이것도 사실은 개수가 1,000만 개밖에 안 돼요. 코인 개수가. 그런데 현재 52불, 최고가 854불 했었죠. 네. 2020년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앱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앱토스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시장에서. 이 앱토스의 특징은 그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를 만든 친구들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못하게 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차린 게 이 앱토스예요. 네.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그 브랜드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앱토스가 조금 반응이 나쁘진 않죠. 근데 앱토스가 2022년 10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죠. 작년 10월이니까. 그래서 현재 14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발렌체. 여러분 이것도 A16Z가 투자한 거예요. 이것도 블록체인이고. 근데 현재 18불, 134불까지 갔었고.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왔던 아발란체야. 근데 현재는 저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 뭐 그 2015년에 상장이 됐고요. 최고가 4,899불 갔다가 현재도 제가 오늘 아침에 찍었는데 2,100불 정도니까 뭐 요즘 시세로 보더라도 이더리움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코인이다. 가장 성공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봐야죠. 생태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A16Z가 이더리움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초기 일이라서 그냥 제가 비교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캐시. 이것도 그 영지식 증명이 적용된 코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거죠. A16Z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G캐시도 한때 5,900불 갔다가 현재는 37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넷 TPS와 코인 가격 뭐 이거를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레오가 과연 속도 면에서 메인넷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느냐는 코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상장을 어떻게 했냐를 보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A16Z가 투자한 블록체인이 상장을 어떻게 했냐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알레오도 거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솔라나를 어떻게 상장했냐면 2020년에 4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글로벌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블루칩이다 보니까 메이저 거래소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A16Z 정도 급이 되면 거래소하고는 아주 친하죠. 정말 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업비트나 빗썸에도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이프 코인이라고 그 NFT로 유명한 BAYC 아시죠? 걔들도 A16Z가 투자한 회사예요. 거기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OKX, 뭐 바이빗 다 이거 다 동시에 상장한 겁니다.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예. A16Z가 투자한 회사는 어떤 급으로 상장이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투자사들인데 뭐 다 비슷합니다. 알레오에 투자했던 회사 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벤처 캐피탈들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놀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앱토스, 아까 그 페이스북 출신들이 나왔다는 그 블록체인, 그것도 A16Z가 투자했는데 걔들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쿠코인 메이저 넘버 5에 들어가는 거래소에 그냥 동시 상장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웬만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회 포럼이니까 조금 이제 가볍게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알레오 서울 포럼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정주필 대표 블록체인 투데이하고 조금 앞으로 이런 식의 알레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알레오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생각은 우리 한국 투자자들, 한국 사업가들이 빨리 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해서 어차피 무주공산인데 우리가 10만원, 30만원, 50만원에 상투 잡을 게 아니고 그죠? 뭐 5천원, 만원, 2만원대에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이 알레오를 코인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 포럼을 통해서 알레오 본부하고도 연락을 해서 많은 이런 행사를 계속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